지금까지 우리가 정형외과적 특별검사, 그러니까 오르토페딕 스페셜 테스트를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봤어요. 그러니까 원리 중심으로 접근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릎이 아픈 사람한테 적합한 오르토페딕 테스트, 뭐 이게 기존에 수업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지금 원리를 통해서 왜 그런 동작을 하는지, 또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테스트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 한 학기 수업한 거를 한 시간 동안에 다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이해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자 환자가 드랍암 테스트를 시도했더니 천천히 내릴 수는 있었다. Manage to drop. 근데 그 통증이 꽤 심했고 quite painful하고 반대쪽 팔로 이렇게 잡으려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양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음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혹은 양성이라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요? 어디의 병일까요? 얼마나 다친 걸까요, 그러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제가 지금 말한 질문들이 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양성인지, 어디가 문제인지, 얼마나 다쳤는지. 이거는 양성입니다. 완전한 tear, grade 3 tear, 혹은 럽처는 아니지만 꽤 많이 찢어진 상황이죠. 어디에? 극상근에, supraspinatus에. 이게 극상근이 이 팔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니까,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resisted, 중력으로 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억지로 누가 해서 팔을 내리고 있는 걸 내가 들어 올리는 힘을 쓰려면 supraspinatus가 힘을 쓰는 거죠. 그럼 supraspinatus의 힘줄이 늘어나니까 힘을 쓰면 그 힘줄이 아프다. 그게 텐던 검사의 원리였죠. 그래서 이게 텐던 검사입니다. 근육과 힘줄 검사, 근육과 텐던 검사. 다 했던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릎 아픈 환자가 와서 뭐 축구하다가 다쳤든지, 축구하다 많이 다쳐요. 그리고 스키 타다도 많이 다치고, ACL,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이 돼서 드로우 테스트를 한 거예요. 라크만스 테스트랑. 근데 전혀 앞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정상 범위예요. 좌우가 똑같아. 제가 늘 좌우로 비교하라고 했죠. 근데 당기려고 그러면 환자가 아파해요. 그리고 이 끝의 느낌, 엔드 필링도 좀 달라요. 그러면 이거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이것도 양성이라고 판단해야죠. 완전히 찢어졌지는 않았지만 찢어졌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SLR 테스트예요. 오늘 공부한. 환자가 왔는데 평소에 허리가 아프면서 이 종아리 뒤쪽이, 오른쪽 종아리 뒤쪽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SLR 테스트를 해보니까 땡겨요, 뒤, 허벅지 뒤가. 근데 이 찌릿찌릿한 건 없어요. 30도 정도는 통증 없이 올릴 수 있는데 한 30도만 넘어가면 땡기는 거예요. 이 환자는 평소에 자기가 아주 뻣뻣한 환자래요. 이게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굉장히 애매하죠. 왜 다리를 올리죠, 우리가? SLR 테스트를 할 때? 다리 올리는 거랑 허리에 요추, 신경근, 너브루트 압박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다리를 올림으로써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신경근에서 나오는 신경이 합쳐져서 사이아틱 너브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또 분지가 되고, 이 신경을 잡아당김으로써 단단한 경막 자체를 쭉 늘리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이리테이션 됩니다. 튀어나온 디스크에. 그리고 경막을 쭉 잡아 늘리기 때문에 이 척수압, 이 신경에 걸리는 압력도 증가합니다. 고개까지 들면, 머리를 들면 센스타이징 매니버죠. 신경을 위쪽에서도 당기는 꼴이 돼버립니다. 스파이널 코드거든요. 스파이널 코드, 여기 너브 루트 다 경막에 둘러싸여 있죠. 사이아틱 너브. 이걸 당기고, 이쪽에서 당기고 하는 순간 이 신경에 걸리는 이리테이션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겼을 때, 다리를 올렸을 때 어떠한 통증이 재현돼야 될지 느낌이 오죠. 화살표 부분에서 신경이 압박됨으로써 찌릿하는 통증이 재현되는 게 아주 확실한 양성입니다. 특히 환자의 주소증이 재현되는 경우, 내원한 이유, 이 환자의 경우엔 종아리 부분에 찌릿한 느낌이 재현되면 거의 확실한 신경압박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환자는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다른 테스트들을 좀 더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환자라면. 자, 앞에 부분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는지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다시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들은 모두 그 배경에 깔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들을 알고 알아야만 제대로 시행할 수 있고 결과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원리들을 알아야 돼? 그냥 하는 방법만 알면 되지 않아? 그럼 뭐가 양성인지 뭐가 음성인지만 알면 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 개의 예에서 봤듯이 책에서 나오는 것과 다르게 실제 임상에서 환자들은 호소하고요. 그 호소들을 제대로 인터프리테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터프리테이션은 원리를 알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리를 들므로써 신경을 당기는 거구나. 신경을 왜 당기지? 신경을 당기면 거기 튀어나온 디스크에 가서 압박이 되고 또 전체적인 신경에 압력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원리를 알면 해석뿐만 아니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원리를 알면 본인이 조금씩 바꿀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환자가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 환자마다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rthopedic special test,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정형외과 검사라고 그러는데 제가 뒤에 안에다 스페셜이라는 말을 꼭 붙이는 이유는 일반 검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검사는 range of motion 검사, tendon reflex, 그리고 뭐 근력 검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스페셜 테스트는 특별한 질병을 컨펌하기 위해서 고안된 검사들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보통 이 스페셜 테스트는 중요하게 배우고 제너럴 검사는 좀 중요하게 안 가르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제너럴 검사가 더 중요하고요. 이 스페셜 검사들은 보통 컨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페셜 테스트, 오르토피딕 테스트들은 단순하게 절차 어떻게 하는지 뭐 왼손은 어디다 놓고 오른손 어디다 놓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안다고 외운다고 해서 검사를 잘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스텝을 외운다고 춤을 잘 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해해야 돼요. 비트를 이해해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하느냐? 왜 이런 오르토페딕 테스트를 하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안에 찢어진 거나 이렇게 딱 보이면 안 해도 될 텐데 이 미스터리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자를 흔들어 보고 소리도 들어보고 무게도 느껴보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언지 맞히는 과정이 우리가 오르토페딕 테스트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가장 간단한 사실이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예 모르면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평소에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고양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르토페딕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마치 평생 고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상자를 흔들어 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고양이인지 맞추게 하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검사해서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그게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임피지먼트 신드롬이 뭔지 알아야지만 내가 검사를 하면서 그 결과를 해석하고 제대로 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양이가 뭔지 모른다면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하는 건 뭐냐? 굉장히 단순해요. 이 테스트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안 좋은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까 제일 처음 문제가 팔을 내릴 수 있는데 굉장히 아프고 이렇게 억지로 잡고 내려야 된다라는 환자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환자 문제는 어디 있죠? 극상근입니다. 극상근, 스프라스피네루스. 얼마나 아픈가? 이게 완전히 찢어졌으면 아예 내리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툭 떨어뜨리고 잡고 못 내리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릴 수 있는 거 봐서 다 찢어진 건 아니죠. 이렇게 얼마나 문제가 생겼는지도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를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맞춰 나가는 게 오르토페딕 스페셜 테스트들이에요. 그 어디에는 멀티플 초이스예요. 이거 중에 하나예요. 되게 쉬워요. 4개밖에 안 돼요. 리가먼트, 텐던 앤 머슬, 캐럴리지 앤 본, 그리고 nerve. 그리고 cause는 사실 하나예요. 이게 하나. tear 하나예요. 다 찢어진 거 보통 rupture, 조금만 찢어진 거는 inflammation이 있다.
그레이드 2 꽤 찢어졌다. 그냥 눈에 보이면 찢어졌다. 한 2mm, 3mm tear. 그리고 어떻게 염증이 있는데 그게 낑긴다. 두 뼈 사이에서 그 impingement. 그 다음에 nerve가 낑긴다. entrapment. 그냥 영어로 그렇게 써요. nerve가 낑기는 건 entrapment. 그 다음에 연조직 혹은 골조직 같은 게 두 뼈 사이에서 끼는 건 impingement.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는 shoulder impingement가 제일 유명하지만 어디든지 관절에는 impingement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병리는 이거 하나입니다. 염증이 생기는 거. 찢어져서 염증이 생기는 거. 그 염증, 그리고 2차적으로 낑기는 거, 신경, 그리고 다른 연조직.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을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맞추는 거니까 사실 좀 기본을 알면 이 스페셜 테스트, 정형외과 검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검사법을 배우다 보면 수만 가지 검사가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수만 가지 검사가 있는데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수만 가지 검사를 딱 보면 아 저거 저렇게 해서 하는 거구나 그냥 해보면 되겠네 아니면 별 필요 없겠네 이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테스트하느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르토페딕 테스트의 원리들 원리들이라고 그랬지만 실제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representing 재현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문제냐 통증이죠. 내가 생각하는 가설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면 인저리가 그 인저리면 이렇게 동작을 하면 페인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라고 리즈닝 추리하는 거죠. 고문의 기술입니다. 고문의 기술. 그러니까 그냥 두드려 패면 무조건 아프다 그러겠죠. 그거는 민감도가 너무 높은 검사죠. 대신에 스페시피시티 특이도는 빵점이죠. 오르토페딕 테스트는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통증만 딱 이끌어내는 아이솔레이트 시켜서 고립시켜서 딱 문제에만 고립시켜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같으면 그 종아리 정갱이를 당겨보는 거죠. 그래서 십자인대만 딱 늘어나게 해서 통증을 재현시키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one and only 룰이에요. 모든 오르토페딕 테스트는 이 룰 하나 갖고 움직여요. 그래서 오르토페딕 스페셜 테스트를 다른 말로 유발 검사 이렇게 부릅니다. provoking test. 근데 이 통증을 유발시키는 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늘리는 겁니다. 주로 인대, 힘줄 이런 거 늘려서 검사하고요. 또 하나는 꽉 누르는 거죠. 뼈, 캐럴리지, 뭐 디스크, 메니스커스, 신경 이런 걸 꽉 눌러서 검사합니다. 눌러서. 이렇게 리가먼트, 머슬, bone and cartilage and nerve 늘리거나 누르거나 스트레치 시키는 것들 이런 조직들 그 다음에 컴프레스, 럽, 핀치 이게 다 어쨌든 이리테이트 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줘서 cartilage and bone 그리고 nerve. 자 먼저 스트레치 테스트부터 한번 보자. 리가먼트, 텐던, 머슬 이렇게 두 개로 나눕시다. 리가먼트 그리고 텐던 앤 머슬 얘네들이 짝으로 같이 다니니까. 자 스트레치 테스트 제일 쉬웠던 거죠. 모든 all varus valgus 테스트 찢어진 쪽으로 미는 거예요. 찢어진 쪽으로 밀어서 찢어진 게 더 넓어지는지 보는 거. 이거는 손목, 무릎, 팔꿈치, 손가락까지 심지어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저거 인대가 찢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인대가 찢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요게 발구스 테스트, 이게 바루스 테스트. 발구스 테스트는 내측 측부인대, 바루스 테스트는 외측 측부인대. 우리 클리닉에서 그 일해주시는 아주머니 계시잖아요. 그 히스패닉 아주머니 손목이 아프시대요. 이렇게 아프시대요. 얘가 계속.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이렇게 늘려봤죠. 삐었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이렇게 딱 늘렸을 때 여기가 아픈가? 그랬더니 거기가 아프시더라고요. 근데 기억은 안 나요. 여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삔 거 맞구나. 좀 침 몇 번 맞으면 좋아지겠다. 근데 손목 쓰는 일을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다 보조기구를 하시든지 꼭 일을 하셔야 되면 팔은 써도 되는데 손목은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치료인 거예요. 뭐 어디서 어떻게 생긴 병인지 아니까 치료도 잘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손목의 테스트죠. 이렇게 늘려서 이쪽이 아프면 엄지 쪽 라레라 콜라라 리가먼트 테일
이쪽이 아프면 메디알 콜라테럴 리가먼트 테일. 무릎과 똑같죠.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앵클도 똑같습니다. 가장 많이 앵클 스프레인으로 다치는 게 요거예요. 자, 제가 숙제를 낼 때 발목 염좌도 하나 있었죠. 제가 원한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발목 염좌는 정강이 뼈와 발뼈를 이어주는 인대가 찢어진 것이다. 뭐 이 정도였어요. 한 줄로 하면, 두 줄로 하면 발목 염좌는 정강이 뼈와 발뼈를 이어주는 인대가 찢어진 건데 보통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많이 찢어진다. 뭐 이 정도 알면 그게 발목 염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이어주는 인대가 이거 세 개인데 주로 맨 뒤쪽 인대는 안 찢어지니까 앞쪽 요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바깥쪽이랑 또 안쪽에서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안쪽에선 거의 이거죠. 그런 경우에 어느 인대가 다쳤는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요 인대는 측부인대랑 똑같거든요. 무릎의 측부인대랑.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꺾어서 늘어나기 위해서. 팔목에도 마찬가지. 그럼 해석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죠?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떤 테스트든지 이게 확 돌아가야지. 하이퍼 트랜지션 혹은 하이퍼 모빌리티 이게 확 돌아갈 때 양성이라고 배우는데 실제 환자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환자도 많거든요. 그게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태어를 해석하는 방법 때문에요. Severity Spectrum이라고 제가 썼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또 일반적으로도 이 그레이드 3 태어는 뭐 total tear, total thickness tear, 그레이드 2 tear는 partial tear. 이거는 뭐라 그래요? 뭐 tendinitis, tendinopathy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지만 기술적으로는 이게 다 tear입니다. 완전히 찢어진 거는 그레이드 3, 잘 안 보이는 테어는 그레이드 1. 리가먼트 테어든지 텐던 테어든지 똑같습니다. 이 얼마나 찢어졌는지에 따라서 환자가 호소하는 테스트를 통해서 통증을 유발시켰을 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찢어졌으면 이렇게 밀었을 때 확 돌아가 버리겠죠. 지지를 못하니까. 조금만 찢어지면 아프기만 하죠. 좀 더 찢어졌으면 좀 가긴 해요. 근데 완전히 확 가진 않죠. 이런 차이가 어떻게 말로 딱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여기가 찢어졌으면 이렇게 스트레치 시켜서 테스트 하는데 살짝만 찢어지면 이게 아프기만 해요. 근데 완전히 찢어지면 발목도 확 돌아가고 손가락을 여기 넣어보면 인대가 안 만져지죠. 끊어졌으니까. 이게 그레이드마다 달라지고요. 페인이 있다라는 건 일단 좀 찢어지긴 했다라고 봐야죠. 1부터 3까지 다 페인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nd feeling 이것도 중요해요. 리가먼트 테스트에서는. 이게 완전히 다 찢어진 거 아니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더 밀면 더 갈 것 같아요. 건강한 인대는 탁 잡아줘요. 끝에 점이 확실해요. end feeling이. 이거 더 이상 안 가네 하고. 근데 더 밀면 더 갈 것 같아요. 거기서 끝내야죠. 통증과 함께 더 밀면 더 갈 것 같은 게 소프트한 필링. 그게 양성입니다. 아, 인대가 그레이드 2 정도로 찢어졌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리가먼트 테스트의 양성 반응입니다. 통증, 그 다음에 불안정성, 그 다음에 이런 엔드 포인트의 불확실성. 이걸 어떻게 양성이냐 음성 딱 나누겠어요. 이 검사에 대해서. 해석의 능력이 중요하죠. 이거 좀 어렵게 느껴질 테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지금 원리를 확실하게 배웠기 때문에 실제 환자 보시면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요런 게 그 엔드 포인트 느낌이구나. 아, 아프다 그러네. 근데 확 가지는 않으니까 그레이드 1 태우겠구나. 침 맞아서 치료하면 되겠네. 확 가면 전원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텐던과 머슬은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일 많이 시간 보내는 겁니다. Resisted Stretching, Resisted ROM. 그러니까 보통 텐던도 늘려서 테스트합니다. 근데 늘려서 테스트하는 게 늘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근육이 더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늘려도 잘 안 늘어나요, 텐던이. 그래서 근육을 힘을 준 다음에 텐던을 테스트하죠. 여기 일반적인 수축 운동입니다. 근데 수축은 시키는데 팔을 못 움직이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보이시죠? 팔을 못 움직이게 하고 나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육은 짧아지고 수축하니까 컨트랙해서
이 인대 부위는 아니 텐던 부위는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텐던 테스트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운동을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좀 핀 상태에서 이 컨트랙션을 시키면 이센트릭 컨트랙션이라고 하고요. 모든 텐던 검사는 대부분의 텐던 검사는 이 법칙을 따라요. 테니스 엘보 요 근육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어지죠. 그럼 왜 여기 안 생기고 여기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는 근육이 여러 개로 갈라져요. 건이 텐던이. 근데 여기는 하나로 뭉쳐요. 이쪽에 생길 확률이 많죠. 이쪽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딱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근육이 수축하죠. 그러면서 여기가 늘어나는 거죠. 여기 A, B. A가 수축하고 B가 늘어나고 이게 A,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상처가 있던 게 벌어지면서 아프게 되겠죠. 근육에 있어도 마찬가지. 근육에 럽쳐도 힘을 주는 순간 여기가 벌어져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축하는 순간 상처난 데는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게 텐던 테스트예요. 이거 바깥쪽, 안쪽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골퍼스 엘보는 어떻게 테스트하지? 이렇게 숙여서. 그럼 여기에 통증이 유발되는지. 여기 짧아지고 여기 텐던은 늘어나서. 이건 조베 테스트거든요. 극상근, 수프라스피너러스. 팔을 드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팔을 들려고 그러고 내가 못 들게 하니까 극상근은 짧아지고 극상근, 텐던 쪽은 늘어나면서 혹은 극상근 자체가 상처가 벌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올릴 때. 그럼 극상근 텐던은 어디 있냐? 정확하게 견우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가 AC 조인트거든요. 클라비클이랑 아크로미온이 만나는 자리. 그리고 AC 조인트 밑에 휴메로스와 AC 조인트 밑에 극상근이 지나가거든요. 거기서 딱 통증을 유발해요. 딱 할 때 하고 다 다르게 보이지만 지금 이 세 가지 테스트가 다 똑같은 테스트입니다. 원리는 모두 고정시킨 상태에서 힘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찢어진 텐던이나 머슬이 통증을 유발하는 검사예요. 자, 이게 극상근이죠. 팔을 들 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팔이죠. 손은 여기 뒤쪽에 달렸겠죠.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상처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요게 수축을 할 때 여기가 늘어나면서 아파지는 거죠. 요렇게. 요게 로테이터 커프 테어예요. 우리가 로테이터 커프 테어를 근육만 찢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보통 많이 찢어지는 건 텐던이에요. 근데 그걸 로테이터 커프 테어라고 해요. 물론 근육 부위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가 찢어졌으니까. 어느 부위에서? 딱 LI15 부위에서. 어때? 요 그림은 드라밤 테스트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팔을 극상근을 통해서 수프라스피너스가 들어 올렸는데 중력은 내리려고 그러고 나는 억지로 들어 올리려고 그러고 그때 통증을 유발하니까 드라밤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베 테스트와 드라밤 테스트는 각도만 다르지 완전히 똑같은 테스트입니다. 이걸 뭐 empty 캔을 했느냐 full 캔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저 지난번 중간고사 때도 시험에 나왔었죠. 이 둘 중에 어떤 테스트가 더 살짝만 찢어진 그레이드 1 테어를 탐지하는 데는 더 좋은 테스트겠느냐, 그러니까 더 센시티브 하느냐는 얘기죠. 조베 테스트죠. 힘을 주니까, 힘을 많이 주니까. 드라밤 테스트는 힘 주는 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중력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드라밤 테스트는 이거보다 조베 테스트보다 센시티비티가 민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테스트죠. 대신에 특이도가 엄청 높아요. 드라밤 테스트를 했는데 팔이 툭 떨어졌다. 이거는 묻지 말고 MRI 찍을 필요도 없이 럽처된 거예요. 실제 논문을 보면 드라밤 테스트는 민감도는 낮고 특이도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드라밤 테스트가 양성이다 툭 떨어진다 그러면 확실하게 그레이드 3 at least 그레이드 2 테어, 심한 그레이드 2 테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레이드 1, 3까지. 이게 half thickness tear, full thickness tear.
이거는 half보다 더 작은 거. 이건 살짝만 찢어진 거. 이렇게 그레이드 1, 2, 3 보는 게 더 사이언티픽한 방법이고, 이쪽에 태어를 보는데 적합한 방법은 조베 테스트고, 많이 찢어진 걸 보는데 적합한 테스트는 드러왕 테스트고. 자, 파지티브 사인. 텐던 테스트의 파지티브 사인은 환자의 통증, 그 다음에 근육의 힘이 약해진 거. 드러왕 테스트에서 팔을 못 드는 게 근육의 힘이 약해진 거죠. 근육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는 찢어진 게 많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레드 플래그가 되죠. 자, 인프라스피네루스. 드럼 테스트는 only supraspinalus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졸업하셔도 됩니다. 이 정형외과 검사에서는 supraspinalus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드럼 테스트를 로테이터 커프 테어 테스트라고 배우는 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누가 제일 처음에 그런 걸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고 그 디스크립션이죠. 왜냐면 로테이터 커프 테어에는 다른 머슬도 있잖아요. 테레스 마이너로 들어가죠. 그 서브스캐플라리스도 있죠. 인프라스피네루스도 있죠. 근데 인프라스피네루스가 찢어지는지는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겉으로 말하기 싫으면 속으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제가 원하는 바거든요. 이거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그러면 인프라스피네루스의 생리를 알아야겠죠. 인프라스피네루스가 어태치먼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요. 어태치먼트 어디 가서 붙었나? 인프라스피네루스는 몸통에서 팔의 바깥쪽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 여기 몸통, 이게 스캐플라 어깨뼈 여기서 시작해서 팔의 바깥쪽에 가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게 짧아지면 그게 액션이겠죠. 요게 짧아지면 그게 액션이겠죠. 그게 생리예요. 인프라스피네루스가 하는 일. 즉, 요게 짧아서 돌리는 일을 해요. 자, 이런 일을 합니다. 여기 인프라스피네루스거든요. 얘도 로테이터 커프예요. 얘만 로테이터 커프 아니에요. 얘도 로테이터 커프예요. 얘도 많이 찢어져요. 근데 극상근보다는 훨씬 덜 찢어지지만 수프라스피네루스보다는 덜 찢어지만 얘도 많이 찢어져요. 그럼 얘는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그냥 돌려보는 거예요. 환자 스스로. 근데 이거 갖고 민감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시술자가 막아요. 못 돌리게. 그 다음에 환자는 돌리려고 하죠. 그럼 이건 짧아지죠? 텐더는 늘어나죠. 이게 resisted stretching에서 테스트하는 거죠. 똑같은 테스트 이렇게 하는 거라. 그리고 임핀지먼트 신드롬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임핀지먼트예요. 요 사이에서 낑기는 거거든요. 요 사이에서 뭐 벌사의 염증이 있거나 로테이터 커프가 찢어져거나 텐디나이리스가 있거나 다 임핀지먼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낑기는 게 주도된 거를 임핀지먼트라고 하고 찢어진 게 많이 찢어진 걸 로테이터 커프라고 하고 살짝 찢어진 걸 텐디나이리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병은 그래서 다른 듯 같은 질환들이에요. 여기 빨간 거 보이죠? 이게 염증이 있는 거예요. 염증이 있어요. 벌사에 있어도 마찬가지. 근데 이 염증이 있는 조직이 낑겨서 아플 때 임핀지먼트 신드롬. 그냥 살짝 찢어져 가지고 힘줄 때 아프면 텐디나이리스. 많이 찢어져서 힘을 아예 못 쓰면 로테이터 커프 테어.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되게 비슷한 병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서머리. 리가먼트 다 스트레치하는 테스트예요. 여기 인형 보이시죠? 리가먼트는 스테빌리티, 텐더는 무브먼트. 이게 머슬과 텐더는 힘쓰는 거고 얘는 안정화시키는 일을 하잖아. 그럼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인스테빌리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 움직이는지 아픈지 텐더는 리가먼트는 힘을 쓰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졌는지 아니면 힘쓸 때 아픈지. 그 말이 좋다. 힘쓸 때 아픈지. 그러면 정확하게 그 근육이 힘을 쓰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그 근육이 힘을 쓰게 하는 방법을 아는 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덤벨 엑서사이즈 하는 거 그거 갖고 다 맞출 수 있었잖아요. 그 동작을 시킬 때 아프면 그 텐던과 그 머슬이 망가진 겁니다. 다음은 눌러서 테스트하는 거 뼈, 연골, 뭐 예를 들어 뭐 메니스커스, 디스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bone and cartilage 병뚜껑 눌러서 비틀어 따죠. 꽉 눌러서 비트는 게 테스트 방법이에요. 뭐 샤피스 테스트, 뭐 무릎 반월판 테스트, 뭐 파텔라 그라인딩 테스트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하죠. 뭐 파텔라 그라인딩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이 파텔라를 눌러서 부비는 거예요. 꽉 그냥 슬개골을 눌러서 이렇게 부벼봐서 통증이 있고 마찰이 있으면 그걸 양성으로 보는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자, 이건 반월판 테스트예요.
무릎을 꽉 눌러서 돌려봐요. 좌우로. internally, externally. 그래서 여기서 통증이 발생하면 그게 양성입니다. 무릎 안쪽에 통증이 발생하면. 그래서 늘 통증 부위가 어딘지 물어보라 그랬죠. 이게 누르는 테스트예요. 반월판이 이 사이에 있으니까요. 접어서 꽉 누르면 이 찢어진 반월판이 irritate 되겠죠. provoking pain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이건 sharpest 테스트입니다. 어딜 테스트하죠? 이쪽에 연골. TFCC는 연골 외에도 다른 인대까지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지만 이 테스트는 연골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눌러서 찢어진 연골이 빠바박 되는지. 똑같습니다. 이 모든 테스트들이. 이 모든 테스트가 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눌러서 돌렸을 때, 문질렀을 때 환자가 통증, 페인을 호소하든지 아니면 락킹, 더 이상 안 가. 아니면 끼기익 하고 마찰이 너무 심하거나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관절 속 안이 겉으로 만진 거죽이 아픈 건 리가먼트가 많았잖아요. 이 뼈나 연골은 속 안이 아프고요. 이 뼈가 부러진 경우에 아주 겉이 아프죠. 예. 겉으로 튀어나온 뼈가 부러진 경우에 뭐 이렇게 족과 이런 데가 부러지면 어쨌든 다 누르면 아픕니다. nerve. 그래서 뼈랑 연골은 좀 쉬워요. 그 안에 눌린 거를 있는 조직을 꽉 어떻게든 방법을 누르면 돼요. nerve도 대체로 다 누르면 됩니다. 두 가지 누르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태핑하는 거. 이거는 신경이 바로 피하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좌골신경도 아마 피하에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척추를 눌러서 경추를 누르는 방법이죠. 이거는 뭐 어떨 때 검사할까요? 목 디스크가 의심될 때. 손이 저린데 이게 카팔 터널인가 하고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도 좀 불확실하고. 근데 이게 경추 디스크처럼 여기까지도 다 저린 것 같다라 그래요, 환자가. 그럼 이렇게 테스트 해봐야죠. 자, 이렇게 눌러서 여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꽉 누르면 이 안에 젤리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이, 내려가는 신경이 튀어나와서 여기 이리테이트 해서 신경학적 통증이 이렇게 팔로 내려가는지 그게 양성입니다. 캠프 테스트는 똑같은 테스트인데 경추가 아니라 요추에다 하는 거죠. 이렇게 누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틀죠. 통증이 있는 방향으로 틀어서 꽉 눌러줍니다. 그래서 신경이 튀어나오면서 이리테이션이 되면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발생하게 되겠죠. 신경학적 통증이 없이 허리만 아프다. 그건 뭐다? 본 앤 캐럴리지 테스트죠. 파셋 조인트가 꽉 눌려가지고 마찰이 되면서 아픈 거예요. 그건 퇴행성 관절염, 파셋 조인트 신드롬, 스폰딜로시스. 캠프 테스트는 두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죠. 그러면 두 가지를 테스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테스트냐? 그렇지 않습니다. 캠프 테스트는 이 신경학적 통증을 유발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좀 이렇게 확실하게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민감도도 낮고 특이도도 낮고. 캠프 테스트는 민감도가 낮은 테스트입니다. 실제 신경학적 통증이 있어도 이런 동작을 한다 해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SLR 테스트죠. 신경을 아까까지는 다 뼈를 눌러서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하는 테스트였고요. SLR 테스트는 신경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테스트입니다. 다리만 올리면 너브 루트서부터 다리까지의 신경, 이 신경을 잡아당기는 거고요. 너브 루트부터 다리까지. 머리를 올리게 되면 스파이널 코드를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리테이션을 만드는 테스트입니다. 또 센스타이징 매뉴버 중에 발목을 당기죠. 이렇게 발목을. 이거는 너브 루트 사이드에서 나온 신경을 더 당기겠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발목까지 내려가니까. 이걸 이쪽 탁 꺾어줌으로써 찍 하고 더 당기는 거예요. 이게 SLR 테스트입니다. 원리죠. 슬럼프 테스트도 똑같습니다. SLR 테스트를 앉아서 하는 거죠. 머리를 숙이죠. 다리를 올리죠. 신경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모션입니다. 이거는 compression 테스트 혹은 캠프 테스트. 이거는 SLR 테스트 혹은 슬럼프 테스트. 원리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 테스트는 뭘까요? 커닉 사인. 이거 뇌과 저랑 수업 들으신 분들은 수업했던 겁니다. 지주막 가출혈, 뇌수막염,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아이들도 이런 증상이 있대요. 자, 하는 방법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올렸다가 피는 거예요. 그럴 때 통증이 이렇게 여기서 쭉 혹은 등 쪽에서 찍 하고 나타나면 그게 커닉 사인입니다.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이거 SLR 테스트 같지 않아요? 제가 아까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뇌 척수압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경막에 둘러싸여 있는데 경막을 팽팽하게 만들므로써 경막 안에 공간이 작아져 가지고 그 경막 안에 압력이 증가한다. 그래서 경막 안에 있는 경막이 듀라거든요. 경막 안에 있는 신경이 압박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뉴로패틱 페인, 너시셉틱 페인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 뉴로패틱 페인 그래서 이 통증의 양상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너시셉틱 페인과 신경학적 통증, 치매성 통증, 뼈서 아프고 염증이 생겨서 아프고 이런 페인들, 그다음에 신경학적 통증, 찌릿찌릿하고 이 두 가지를 꼭 잘 구별하세요. 환자들한테 꼬치꼬치 캐물으세요. 너브 테스트의 모든 포지티브 사인은 이런 신경학적 프로파일, 네이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뉴로패틱 페인 퀄리티. 그리고 페인이 멀리서 나타나면 되게 좋은 양성 반응이죠. 뭐 그래서 SLR 테스트를 했는데 새끼발가락이 쩌려요. 종아리가 쩌려요 하면 되게 좋은 포지티브 사인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증상이 재현됐을 때 Reproduction of Chip Complaint 환자가 여기 온 이유 그게 SLR 테스트를 통해서 재현됐을 때 제가 계속 문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팔렌 테스트를 했더니 여기가 저려요. 새끼손가락이. 선생님 여기 너무 저려요. 그러면 이거 양성일까요? 음성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을 잘해주셔서.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테스트는 메디안 너브의 압박을 보는 건데 이 핑키 쪽에 가는 건 메디안 너브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게 저린다고 해서 무조건 양성이 아니에요. 내가 뭘 이리테이트 했는지 알아야지. 이렇게 해서 메디안 너브를 이리테이트 한 거죠. 그 메디안 너브가 지나가는 데만 저려야 돼요. 이거는 울라 너브의 뉴로패티거나 혹은 경추, 목 디스크의 뉴로패티가 여기 새끼손가락이 저립니다. 재밌죠?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아하. 그래서 제목이 아하예요. 왜 이 세 가지 테스트가 다 같은 테스트인가요? 이거는 무슨 테스트죠? Anterior impingement of ankle 손상을 테스트하는 forced dorsiflexion 테스트고 이거는 반월판 손상을 테스트하는 compression 테스트고 이거는 손목 TFCC 손상을 테스트하는 compression 테스트. 이게 다 똑같은 이유는 원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꽉 눌러서 낑기게 하는 거고 이것도 두 뼈 사이에서 반월판이 낑기게 하는 거고 이것도 두 뼈 사이에서 TFCC라는 연골 조직이 낑기게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원리의 테스트입니다. 어떤 병이든지 여러분들이 병을 공부했는데 그 병이 두 뼈 사이에 있다. 그럼 그 병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낑기게 해보면 돼요. 왜 머리를 올리는 게 SLR 테스트에서 센스타이징 매니버가 될까요? 민감도를 증가시킬까요? 바로 척추를 신경을 한쪽에서만 당기는 것보다 양쪽에서 당겼을 때 더 압박도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 지난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조베 테스트, 드라밤 테스트, 니어 사인 이런 것들이 다 다른 테스트라고 배우지만 사실상 똑같은 상황을 테스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도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들은 조베 테스트는 텐디노파티, 드라밤 테스트는 로테러 커프 테어, 니어 사인은 임핀지먼트 그렇게 도식적으로 연결되지 않고요. 얘 테스트들을 함으로써 환자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야기지 O와 X가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닉 사인, SLR 테스트, 슬럼프 테스트 얘네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OX로 뭐 이건 양성, 음성 이게 아니라. 그래서 프로세스를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꼭 이 과정을 이해하십시오. 문제 끝났다고 또 하네. How will you test this injury? 요거 찢어진 거 많이 했었죠? 드로어 테스트로 테스트합니다. 왜냐면 얘가 하는 일이 발이 이 정갱이에서 앞으로 빠져나오지 않게 잡아주니까 이게 찢어지면 이렇게 당길 때 다 찢어졌으면 튀어나와 버릴 거고 많이 나올 거고 조금 찢어졌으면 아플 거고 자 요것도 손목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이쪽으로 구부렸을 때 여기가 아프면 낑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bone and cartilage 문제죠. 이렇게 엄지 쪽으로 눌렀을 때 여기가 낑기면 여기는 보통 스캐포이드가 있거든요. 뼈나 연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했을 때 여기가 안 아프고 이쪽 늘어나는 쪽이 아프다. 그럼 늘어나는 쪽에 리가먼트나 텐던의 문제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아프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늘어나는 쪽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동작이라도 두 가지 다른 병을 알려줍니다. 자, 오르토페딕 테스트는 두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그 라보레토리 테스트, 혈액 검사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이런 것 좀 나오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를 파악하셔야 돼요. 환자랑 관계 속에서. 그리고 환자의 느낌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의 느낌도 중요해요. 그래서 소통을 못하면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동양적인 거죠. 사람마다 그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선생님들이 그 테스트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도 잘 이해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블랙 앤 화이트 매너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들려주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들려주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미심쩍으면 두 번째 테스트도 하고 세 번째 테스트도 하고 또 다른 것 같으면 또 다른 식으로 또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계속 환자랑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됩니다. 오토페딕 테스트.